Caption John, we are gonna talk about the Korean politics and this recently with 대명. Oh, okay. Yeah. Oh, sorry. Yeah. Can you keep going? Yeah. Yeah, absolutely.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정치 모임의 어떤 필요성을 생각한 게 우선은 자, 첫 번째 이유로 서구권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서구 사회. 그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사회 참여 어떤 정당에 대한 관심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네, 학교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그 미니 대의원 선거 뭐 이런 뭐 국회의원 선거 놀이해요. 그게 사회 과목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모든 나라 그런지는 제가 다 확인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나라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뭐 우리 뭐 정치 선진국 어쩌고 하나 덴마크, 스웨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18세, 19세부터 이제 정치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뭐 20대 국회의원이 나오고요. 예. 가지고 그런 부분들 뭐 미국이나 뭐 영국, 뭐 프랑스 비쌀 거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쪽에서 오히려 조금 그 걔들 중에서 처지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시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왜 떨어진다고 합니까? 아시아에서 그나마 가장 민주적이고 뭐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평등 자유가 보장된 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글쎄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있겠네요.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뭐 일본, 뭐 중국이나 한국보다 좀 더 이제 민주화 정도가 지수가 높은데 제 주장이 아니고 민주화 지수 자체가 높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정치 무관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정치 무관심이 한국만큼? 한국보단 덜? 뭐 있으면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나마 이제 정치 무관심이나 정치 중립을 했을 때 양쪽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극과 극인 경우에는 정치 무관심이나 뭐 무효표나 뭐 아니면 뭐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결과가 굉장히 나빴을 때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난 선거를 한번 볼게요. 지지난 선거 한번 볼게요. 이명박하고 정동영 붙었죠. 저는 뭐 그때도 이제 그게 뭐냐 뭐 유한 킴벌리 회장 문국현 씨를 하여튼 찍었는데요. 아무튼 뭐 정동영 완전히 넌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명박 같은 경우 박근혜가 달랐죠. 이명박은 진짜 부정부패를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게 외교 실패 그걸 이제 고의가 아닌 과실이다 그러면은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많이 해먹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자꾸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자세한 데이터를 본 게 없으니까 그건 지금 뭐 정권 끝나고 청문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건 끝나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그런 치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찍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정동영, 뭐 문국현 또 표도 나눠지는 데다가 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뭐 이명박의 승리가 뭐 그냥 예정됐던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뭐 그 경우는 제가 참 뭐 어느 쪽을 뭐 이명박에 반대는 했습니다만 많이 반대는 했어요. 막 이제 군에서도 이제 계급장 날아가는 거 각오하고 이제 선거운동 했던 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막 설득을 했습니다. 예. 좀 많이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 이익을 포기하고 이제 뭐 저도 많이 바쁜데 시간 내 가지고 사람들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심지어 뭐 20대 당시 하사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007년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5.18은 북괴 공작원이 와서 한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5.18은 믿어집니까? 많았어요. 여러 명 봤어요. 나이 드신 군무원뿐만 아니라 20대 하사관들까지 있었어요. 그 아니라는 거를 그 거짓말이라고 막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내가 군생활 하는 중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출처를 가져와 봐라 이러고 뭐 출처를 가져와 봐라 그러고 뭐 그리고 뭐 진짜 공작원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이제 제 얘기 듣고 뭐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고 와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느꼈던 게 김대중 노무현 최대 실패는
역사 교육하고 민주화 교육을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당시에 아, 2007년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완전히 배려놨구나. 예. 아니 그때 이명박이 집권하기 전인데도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이 너무 몰라. 예. 중고등학교 현대사 수업을 안 하는지 뭐 그거 뭐 모르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되게 가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좀 선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기 그 선거 얘기하다 말았죠. 좀 최근 선거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선거 누구 붙었죠? 최근 선거 박근혜 문재인. 예, 그렇죠. 예, 박근혜랑 문재인이 붙었죠. 예. 예,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박근혜는 정치, 외교, 경제 경력이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습니까? 사실 사실 그 방금 이제 안타까워 하셨던 그런 뭐라고 할까 현대사에 대한 문외한이 바로 사실 저인데 저는 그 광복 이후의 역사를 이걸 워낙 이제 혼란스러운 역사다 보니까 도통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예, 예. 사실 제가 역시 제가 뭐 기분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적으로 제가 오케이, 말씀드릴 오케이. 거예요. 예, 고백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빗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교육이 뭐 사실 뭐 저는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데 제가 배울 필요성을 지금 절실하게 느껴요. 예, 어쩌다가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아무튼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박근혜의 경력에 대해서도 솔직히 문외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남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해준 대로 그냥 도도하고 이제 얌전하게 있잖아요. 가정안에 있으면서 받아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번 선거도 솔직히 말해 그 새누리당이 그 선거는 이겨야 되고 후보는 찾아보니까 옳거니 하고 박근혜가 있으니까 박근혜를 띄워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 저는 그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게 지금 뼈저리게 느껴져요. 마르틴 리멜로의 시도 이제 공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 네, 많이 공감해요. 예. 많이 공감해요.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한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인기머리로 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의 트럼프보다 훨씬 더 센세이션했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민주적으로 집권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냥 폭풍 다코스처럼 그냥 폭풍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예. 그걸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 선거를 봅시다. 당시 선거는 이 좀 두 후보 간에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우선은 볼게요. 연설하고 TV 토론 자체에서 박근혜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이미 되는 상태였어요. 저도 물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보고 뉴스 짤막짤막하게 본 게 다인데 저는 어차피 박근혜를 하면 안 된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새누리에 꼭 반대를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박근혜 자체가 이제 틀렸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요런 얘기들 했죠.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나라당 이제 총재직에서 물러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방송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 나와요. 이거 다 있어요. 유튜브 천재예요. 예. 재밌죠. 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예. 야, 그걸 했었어야 됐네. 예. 그럼 세 번째. 그다음에 인민혁명당은 들어보셨죠? 인민혁명당 사건. 글쎄요, 아니요, 사건 이름은 제가 전혀
아, 처음 박정희가 듣고. 무고한 사람들 8명을 붙잡아서 그 간첩 혐의를 씌운 다음에 그 이제 판사들을 이제 반대하는 판사들을 그 다 이제 해직시키고 이제 자기 말 듣는 판사들로 다시 바꿔 갈아 끼운 다음에 전부 8명 중에 7명을 사형 판결했던 사건입니다. 아, 그리고는 48시간 내에 형 집행을 해가지고 예, 다 제거해버렸죠 이제. 예. 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비판하는 어떤 뭐 정치 모임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다 처형됐습니다. 가지고 요거는 국제 기념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사법학회에서 그 하여튼 법률 관계 학회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크고 권위 있는 학회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 이제 인혁당 사건을 기려 가지고 4월 9일 이 처형된 날 그 국제사법 암흑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국제사법 암흑의 날. 예. 가지고 요 인혁당 사건에 있는데 그건 뭐나 아주 만나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민혁당이라고 했죠.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는 민혁당이라 그래가지고 아, 예,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나왔고 왜냐면 또 이제 본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된 건데 예, 민혁당이라고 해가지고 인혁당 자체를 모르는구나라는 이제 의혹을 자아냈죠. 아,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실수 중에 이제 전화 위기의 기회로 삼아 전화 위복이 아니고 전화 위기의 기회로 삼아.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상대 후보를 이제 비판하면서 위장 전업이나 일삼고 뭐 이렇게 위장 전입이 아니고 위장 전업을 일삼고 이렇게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소 이제 조금 좀 유명한 말은 이제 그 예, 그 이제 시장에 파는 오뎅이 이제 더럽다고 생각했는지 먹지 않고 이제 그냥 버리고 가는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신발 요거는 이제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 신발입니다. 이게 주고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취득하고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그랬죠. 이제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예. 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 달아놓기를 네가 인공지능이다라고 했죠. 예, 예, 재밌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장 앞거는 이거였습니다. 그 정상 회담이었나요?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데 그 문재인 후보 요거는 TV 토론회네요.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유치를 해오셨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단숨에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히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합니다. 2012년 대선 토론회. 그러면 2014년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와 박 대통령의 질문 이제 오바마가 10분 가까운 답변을 마치고 이제 박 대통령 차례가 되자 메모지에 메모만 하며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제 박근혜가 이제 2014년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질문이 뭐였느냐는 식으로 물으니까 오바마가 특유의 이제 그런 억양을 이렇게 했죠. Oh,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이해하셨습니까? One more time? 아, 잠시만요. 아니, 제가 저기, 아, 박, 아, 찾았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
아, 녹화 중인데. 예, 죄송해요. 예, 봤습니다. 예. 가지고 이제 오바마 이렇게 얘기하죠. Oh,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예. 이해하셨죠? 예. 예. 2015년 한미정상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질문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도 길게 말씀을 하셔갖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말씀 듣다가, 아, 맞다. 저기 그 한미, 그러다가 이제, 예. 가지고 질문 자체를 잊어버렸다. 뭐 이런 수준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말도 잘 못하고 막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 여자에게 찍었다는 거죠. 보고도 그걸 찍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모르고 찍은 사람도 있고 뭐 아예 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고도 박근혜를 이제 선택을 해버렸는데 상대 후보 문재인을 한번 봅시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 뭐 일단은 노무현 때 비서실장 경력이 있죠. 그렇죠. 제가 문재인을 뭐 좋아해가지고 찍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비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냐면은 박근혜는 정치 경력이 없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경력도 없고요. 근데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문재인은 일단 우선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제가 굉장히 불만 많아요. 이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좀 답답한 구성이 굉장히 많은데 연설도 못하고 아마 저기 그 연설은 제가 대신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말 못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는 국민 여러분 뒤에 뭐라는지 다 틀리지도 않아요. 김현철. 그래서 전 국민 여러분 한 문자 한 문자 이렇게 말해요. 그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꺼져가요. 죽어가요. 아, 그러게요. 듣기가 딱 짜증납니다. 그냥 뭐라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냥 막 입을 열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이 사람 가장 증오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박근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주 쪽에도 책임이 있죠. 다 거의 완벽한 선거는 마찬가지였는데도 못 이긴 거는 그러면서 뭘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고 뭐 이제 노무현과 약속을 지킨다고 뭐든 그럼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러나 이분의 살았던 거는 비교적 바른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짧게 이제 한번 그 요약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17문제